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협 박사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아, 우리 이거 하잖아요. 네. 이거 귀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나 놀라요. 놀래가지고 제가 네. 저한테 막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네네네. 아, 이거 근데 우리가 예. 물론 뭐 예. 즉시 생각해놓은 거긴 하지만 그렇죠. 나름대로 이 캐치프레이즈 우리 깊게 생각 안 해. 네네. 대신 또 길지 않고 짧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네, 생각한 거고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블록을 연결한다. 연결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쫄지 말고 연결해야 네네네. 돼. 바로. 네네. 네, 31번째.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31번째. 네네네. 무슨 얘기 나누나요? 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걸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뎁과 ICO와 토큰 간의 어떤 상관관계,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이게 관계. 생각보다 큰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ICO나 백서를 볼 때도 충분히 네. 고려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어떤 뭐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큰 이코노미는 뭐 또 예. 간단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의하면은 서비스 안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용자의 상호작용 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이게 중요하죠. 모든 사용자가 보상과 혜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생성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이게 바로 토큰 이코노미의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이죠. 핵심이자 주제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토큰 이코노미는 구성원이 서비스의 성장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 주식회사. 회사의 주주 중심 모델을 극복 가능할 거라고 일단 예상된다. 네. 예, 뭐 다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예. 이 모델은 협동조합과 유사한 조합원의 개념을 가진 경제단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토큰 이코노미가 꿈꾸고 있는 새로운 생태계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또 이 박사님이 이 불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해에 걸쳐서 저희가 방송을 했죠. 토큰 이코노미 이펙트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셔야 중요한데,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이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무지하게 많은 돈과 리소스와 힘이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단계별로 펀드레이징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뒷단계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면 스타트업들은 데스밸리를 네. 겪도록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토큰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행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파이낸셜 자본을 엄청나게 초반으로 끌고 와서 그렇죠. 서비스가 서비스 아직 가치가 낮을 때 자본을 많이 투입함으로써 이 서비스의 가치를 급격하게 빨리 올리도록 만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가치가 떨어질 때 서비스의 가치가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는 자본의 가치를 조금만 투입해도 서비스를 상당 수준 높게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게 토큰 네트워크 이펙트죠. 예. 이펙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 ICO를 하는 행위, 예. 아쇼를 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는 뭐 크게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엘 모네그로가 했죠. 네네 요거에 대해서 하나 더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은 요건데요. 최근에 IFO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네, 해외 예를 들면 뭐 그 우버 우버 그 공동 창업자였던 분이 나와서 네. echo.com인가라는 echo.com.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는 ICO가 아니라 IFO다. 그래서 말은 Initial Free Offering. 예, 뭘 공짜로 주는 거죠? 토큰을 공짜로 주는 거죠. 네. IFO. 네. 그래서 정확히는 뭐 이니셜 프리 코인 오퍼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를 제가 세 가지 말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네. 토큰 이코노미 발생을 위해서 무료 코인을 발행합니다. 네.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의 장점을 유지하되 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ICO를 할 때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후에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생태계를 정말 구축해야 되는데 네. 이걸 구축 못하게 되면 초기 ICO에 참여한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투자라는 게 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투자가 너무 투기성으로 흐르게 된 이유도 네. 사실 뭐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한 거품 혹은 열풍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ICO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서비스를 만드는 팀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을 급격히 땡겨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하지만 실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 토큰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망하는 거가 되기 거죠. 때문에 단기 자금 조달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IFO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스티밋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뭐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스팀윅 같은 경우에 뭐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서버를 돌리는 걸 운영하는데 네.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운영함으로써 마이닝을 좀 했죠. 예, 처음에 가지고 있는 토큰을 확보하고 네. 그 토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때 네. 본인들이 감당하는 일을 이 플레이를 진행했거든요. 일으켜서 그 화폐를 발행해서 저기 보상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기본적으로 원래 파이낸셜 유틸리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자금을 많이 끌어온 다음에 이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서비스를 극대화 올린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뭐 이 모델은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 좀 그 희미하게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이낸셜 유틸리티 자금을 네네. 끌어들이고 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유틸리티를 서서 올라가는 네. 이게 토큰 네트워크 이펙트인데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점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ICO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하긴 하지만 30억이나 50억 정도면 충분한데 요즘 돈 모집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땡겨보자. 네, 우리도 그냥 500억 받자라는 거는 물론 더 나중에 큰 파일을 만들어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 미래의 자금을 앞으로 급격하게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많은 일이고 네. 잘 안 됐을 경우에 피해를 입거나 책임도 져야 책임을 되는 져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네.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파이낸셜 유틸리티 ICO를 통해서 이 정도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IFO 완전 무료로 한다거나 자금 조달을 최소한으로 낮추게 되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굳이 돈 받은 ICO는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금을 원래는 많이 땡긴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지만 이게 ICO를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투자한 돈이 나중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돈이 다 날아가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네. 거잖아요.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IFO를 하게 되면 초기 사용자들이 ICO를 통해서 돈을 넣어야 되는 행위 자체의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사용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는 어떻게 부여를 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큰 이코노미는 네.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일정 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하나와 또 하나는 어디선가 자본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ICO를 하는 행위는 내부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니까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유치한다는데 자본 조달의 유치 창구가 다른 것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디지털 광고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럼 광고주들은 사실 광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광고비를 외부에서 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 조달이 있게 되면 굳이 ICO를 통해서 유저들한테 자본 조달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자본 조달의 창구, 외부의 자본 조달 창구를 추가로 투입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처음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을 낮춰주고 그 낮춰준 것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네. 자본 조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게 되면 더 많은 파이낸셜 유틸리티를 좀 줄여주면서도 외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유틸리티를 급격히 높여서 실제로 서비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확률은 유지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보면 ICO의 문제점이 단기에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완성을 못했을 때 돌려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개선책으로 나온 게 비탈릭이 제안한 다이코라는 개념으로 단계별로 맞습니다. 자금이 뭔가 완성이 되면 스마트 컨트랙에서 이거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네. 그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의 완성 단계에 따라서 무조건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할게요 돈 주세요 해서 500억을 받았다. 네. 그러면 A부터 Z까지 가는 단계마다 완성할 때마다 100억 정도씩 나눠주는 방식이 다이코 방식이라고 보면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그 ICO의 모든 가지고 자금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보면 여기는 되고요. IFO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의 창구가 투자를 받는 자본 조달의 창구는 최대한 낮추고 본인 자금 본인 자금의 일부를 넣고 그 다음에 광고가 추가로,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생태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의 자금 투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이 생태계의 서비스는 빨리 성장하게 알고 이용자 그 처음에 투자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감을 낮춰주는 방식이 IFO로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고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고 요즘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ICO가 너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회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IFO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